우리 이혼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당신이 죽을 뻔했을 때 누가 밤낮 없이 돌봤는지 잊었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살리려고 형편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중성자 치료까지 해서 살려놓았더니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그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니 더 절실해졌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내 인생 찾고 싶어. 구질구질한 시장판에서 끝까 김밥 많은 엽혔네.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내 인생 종칠 수 없다고. 도안의 표정은 뻔뻔함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12년간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반전과 복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후 여러분만의 인생 반전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한국대학병원 중성자 치료센터. 이곳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희망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했죠. 21층 높이의 병원 건물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구역, 바로 그곳에서 박도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박도환은 43살 한때 작은 김밥 공장을 운영하며 꿈을 키워왔던 사업가였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김밥 제조업체로 키워낸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가 있었죠. 동네 분식점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납품까지 확장한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고 평소 익숙하던 자신의 몸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폐암 3기 말기입니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종양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여전히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침습했지만 다행히 원격 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도안의 아내 이미영은 40살 남편과 함께 김밥 공장을 일궈온 동반자였습니다. 결혼 후 12년간 함께 땀 흘리며 사업을 키워온 진정한 파트너였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가정과 사업 모두를 책임져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는 내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단단히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십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의사는 차분하게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시도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다만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상당한 체력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 자체도 큰 수술이 될 것이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찾아봤고 해외 논문까지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봤습니다. 밤새워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의학 용어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남편의 병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죠. 폐암 치료법, 생존율, 부작용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선생님, 중성자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중성자 치료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죠. 특히 환자분처럼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종양에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 적용도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제발 중성자 치료로 해주세요. 도아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 보는 미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순종적이던 그녀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업상 중요한 결정도 항상 도안에게 맡겼던 미영이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미영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김밥 공장 운영자금까지 끌어다 써서라도 남편을 살려내겠다는 결심을 말입니다. 당신 말대로 하자. 도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을 거야.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날 밤 미영은 병원 복도 끝에서 여러 통화를 했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 엄마마 미안하지만 적금을 좀 해지할 수 있을까? 도안 씨가 많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은행에도 전화를 걸어 집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문의했습니다.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밥 재료를 받아오고 직원들에게 하루 일정을 지시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죠. 점심시간에는 잠깐 공장에 들러 품질 검사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남편의 저녁 식사를 챙겼습니다.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기도 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 도안이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내의 야윈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목숨이 먼저야. 미영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중성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기계 앞에서 도안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치료실 밖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나날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중성자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안의 몸은 서서히 치료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미영은 매일같이 병원과 공장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김밥 재료를 받아오고 직원들에게 하루 일정을 지시한 뒤 병원으로 달려오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그런 어느 오전 미영이 급한 공장 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안은 혼자 병실에 남겨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안은 링거대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실에만 있으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치료비 걱정, 사업 걱정, 그리고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복도를 걸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 했죠.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반대편에는 각종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에 더욱 빨리 나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같은 층 환자분이세요? 도안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얼굴에 근심의 기색도 없고 오히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네. 저는 박도안이라고 합니다. 도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한서윤이에요. 갑상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거든요. 초기 발견이라 다행히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산책하는 게 저의 일과예요. 어떤 치료 받고 계세요? 중성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폐암이라서요. 도안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왜인지 이 여성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중성자 치료면 꽤 고급 치료잖아요.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서윤이 관심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며칠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병원 생활도 나름 규칙을 만들어서 지내면 그리 나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도안과 달리 VIP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넓고 쾌적한 개인실이었죠. 창문도 크고 가구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이었어요. 도안은 은연중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간병인도 따로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초기라 큰 문제 없거든요. 서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신 매일 이렇게 산책하고 병원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공장일로 자리를 비운 오전 시간, 도안과 서윤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항상 여유로웠고 도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그녀와 대화할 때면 도안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어떤 걸 하세요? 서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김밥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나름 열심히 해왔어요. 아내와 함께 12년 동안 키워온 거예요. 도안이 답했습니다. 김밥이요? 정말 재미있네요. 요즘 간편식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전망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서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밥 공장이라고 하면 시시하게 여겼는데 서윤은 진짜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아요.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도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사업이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건강한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김밥도 많이 나오잖아요. 차별화만 잘하면 충분히 승산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이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윤은 항상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고 도안에게는 그런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아내 미영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미영은 항상 바쁘고 억척스러웠지만 서윤은 여유롭고 지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랐고 대화의 깊이도 달랐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도안이 허세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곧 회복되면 다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더 큰 꿈이 있거든요.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의지 정말 보기 좋네요. 서윤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회복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보려고요. 도안은 서윤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내 미영 앞에서는 돌봐야 할 아픈 환자였지만 서윤 앞에서는 꿈을 가진 사업가였거든요. 미영은 항상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서윤은 믿음과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시선이 도안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 뒤 서윤이 먼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퇴원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서윤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간단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네, 꼭 연락드릴게요. 도안이 명함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떠난 후 병원은 갑자기 적적해졌습니다. 혼자 복도를 걸으니 예전처럼 답답하고 우울했죠. 미영이 돌아와서도 도안은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간병이 고마웠지만 서윤과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자유로운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도안은 서윤이 준 명함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안의 정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도 놀랄 정도로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암세포의 활동성도 거의 멈춘 상태였죠. 중성자 치료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여러 번 확인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화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 복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심지어 친정어머니의 보증금까지 빌렸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퇴원 당일 도안은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병원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으니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첫 번째로 한 일은 서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서윤 씨, 저 박도안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도안 씨.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치료는 잘 끝나셨나요? 서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죠. 네, 다행히 안정화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했어요. 서윤 씨 덕분에 병원 생활이 견딜만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퇴원 축하도 할 겸요. 도안은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미영에게는 공장 상황을 점검하러 간다고 말하고 서윤과 만났죠.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난 서윤은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품격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와, 완전히 달라 보이세요. 도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복만 입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우아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안 씨도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시 사업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동안 아내가 혼자 고생했거든요. 도안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서윤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자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커피 약속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서윤은 도안의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줬고 시장 분석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요즘 간편식 시장이 정말 뜨겁잖아요. 도안 씨 같은 분이 더 큰 무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지만 확장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자본이 부족해서요. 치료비 때문에 거의 바닥났거든요. 도안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서윤 앞에서는 왠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투자자들을 좀 알고 있어요.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서윤의 제안에 도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 사업 계획이 탄탄해야겠지만요. 몇 주 후 서윤은 정말로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안을 회사의 바지 사장으로 앉혀주었죠. 서윤 자신이 실질적인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면서 도안을 대표로 내세운 것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도안을 대표이사로 등기했습니다. 이제 도안 씨는 정말 사장님이에요. 서윤이 계약서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가요. 도안은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회사의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새 사무실도 강남에 마련되었고 직원들도 새로 뽑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자신의 직함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도안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각종 업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점점 거만해져 갔죠.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도안 대표님? 서윤이 장난기 있게 물었습니다. 시장 일은 아내가 계속 맡고 저는 글로벌 무대를 노려야죠. 우리 제품의 품질이면 충분히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안이 한껏 거들먹거리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미영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겸손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기존 공장 일에 매진했죠. 당신 요즘 너무 바쁘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니까 할 일이 많아졌어. 이해해줘. 도안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미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도 않았어요. 서윤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둘 사이의 감정은 이미 그 이상이 되어 있었죠. 서윤은 도안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도안은 그런 서윤에게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도안 씨,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안이 반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안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서윤의 고백에 도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안은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와 사랑을 동시에 가져다 준 서윤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죠. 집에 있는 아내 미영에 대한 죄책감은 성공의 기쁨과 새로운 사랑의 설렘에 묻혀버렸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도안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윤과의 만남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미영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도 사라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확장된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힘들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지갑에서는 고급 호텔의 주차권이 나왔거든요. 처음 보는 브랜드의 주차권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미영이 주차권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호텔에 갔었어. 도안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미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들이 있었고 갑자기 패션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작업복만 입던 남편이 명품 브랜드 옷을 사서 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다녔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우연히 도안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서윤이가 누구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서 대표지. 왜? 도안이 휴대폰을 황급히 치우며 답했습니다. 서 대표가 여자였어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안은 더욱 늦게 들어왔고 미영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결혼 후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안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강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옷도 평소와 다르게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회사 일로 늦었다고 했잖아. 도안이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 향수 냄새는 뭐예요? 제가 바보인 줄 알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도안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말해줄게. 맞아. 서윤이랑 만나고 있어. 미영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신한테 투자했다는 서 대표? 내 사업 파트너야. 그리고 도안이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진짜 사랑 말이야. 미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입을 가렸지만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뻔했을 때 누가 밤낮 없이 돌봤는지 기억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치료비 마련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집까지 담보로 잡고 적금도 다 해지하고. 그래, 고마워.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도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니 더 절실해졌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내 인생 찾고 싶어. 구질구질한 시장통에서 그깟 김밥 많은 당신이랑은 수준이 다른 여자야. 이렇게 내 인생 종칠 수 없다고.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버텨왔잖아요. 12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도안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혼해, 미영아.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혼이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단어였어요. 서윤이와 결혼하고 싶어.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줘. 너와는 다른 레벨의 여자야. 도안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날 밤 도안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 싶었죠.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안의 형과 형수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의 태도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재수 씨가 그만 물러나세요. 도안의 형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도안이가 이제 큰 사장님이 됐잖아요. 자기 그릇을 이제야 찾은 거죠. 동서가 거들었습니다. 서윤 씨 같은 분이 서방님한테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친 가족처럼 모셨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기억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격이 안 맞는다고요. 도안이는 이제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말이야.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김밥 공장 직원들조차 어색해했습니다. 도안이 새로운 회사를 차린 후부터 기존 공장은 점점 소외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이혼 서류를 받은 미영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했던 남편 12년간 함께 키워온 사업,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섰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난간을 꽉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이후 미영은 완전히 사라졌고 도안은 서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도취된 도안의 삶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도안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 있었습니다. 요즘 그의 일상은 대부분 이런 곳에서 보내졌어요. 아침에는 골프, 점심에는 비즈니스 런치, 오후에는 호텔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 사업은 서윤이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성공한 사업가 같아 보이네. 도안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3년 전 병원에서 죽어가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수영장으로 향한 도안은 여유롭게 수영을 즐겼습니다. 평영으로 몇 바퀴를 돌고 나서 풀사이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물속에서 누군가가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안은 반사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영을 곧잘 하던 터라 물에 빠진 여자를 붙잡고 풀사이드까지 끌고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도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기침을 하며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안은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이었거든요. 저는 실비아 최라고 해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말이 더 편해요.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어 이름이었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박도안입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다리에 쥐가 나서 그랬나 봐요. 실비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도안 씨가 구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실비아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지적인 인상의 얼굴, 그리고 품격 있는 말투까지. 도안에게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본 것 같은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도안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임원이에요. 한국 시장 진출을 담당하고 있어요. 실비아가 답했습니다. 도안 씨는요? 저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편식 전문 회사인데 규모가 꽤 커요.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실비아가 관심 있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호텔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안이 피트니스 센터에 오는 시간에 맞춰 실비아도 나타났거든요.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만났지만 도안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안 씨,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실비아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실비아는 도안의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전문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대표님 같은 결단력 있는 분은 보기 힘들어요. 실비아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요. 도안은 그런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윤은 요즘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실비아는 항상 시간을 내서 만나주었거든요. 실비아 씨 회사 제품은 어떤 건가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글로벌 식품 유통업체예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실비아가 설명했습니다. 도안 씨 같은 품질 좋은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반가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실비아는 도안에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품질이면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해외 진출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다만 물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생산 설비는 충분한가요? 실비아가 물었습니다. 도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현재 생산량으로는 큰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설비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제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거래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죠. 실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실비아의 말에 도안은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거래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했거든요. 도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동원해서 설비 확장에 나섰습니다. 10배 확장이면 정말 큰 투자인데 괜찮을까요? 회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확실한 거래처가 있으니까요. 도안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서유는 그런 도안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계약서라도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죠. 실비아 씨를 믿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도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비아는 계속해서 도안을 격려했습니다. 설비 확장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사업가다운 결단이에요. 실비아는 3개월 후에 다시 오겠다며 미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에서도 도안을 격려하고 북돋우며 안심시켰습니다. 본 계약은 예정대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설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안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실비아에게 연락해서 공장 견학을 제안했어요. 설비도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할까요? 하지만 실비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안 씨, 죄송하지만 회사 사정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안은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본사 결정이니까요. 실비아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그때부터 도안의 불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투자를 했는데 거래처가 확실하지 않다니.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실비아의 태도는 계속 애매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거래에 대한 희망적인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계속 미뤄졌어요. 도안은 점점 초조해졌지만 실비아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게다가 실비아는 교묘하게 도안의 마음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실비아 씨, 설비도 다 완성되었는데 언제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도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도안 씨, 정말 죄송해요. 본사에서 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서요. 실비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도안 씨 같은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이런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흔하지 않아요. 실비아는 교묘하게 도안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고 확실한 약속도 하지 않으면서 애매한 여지를 계속 남겼어요. 도안은 그런 말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만 골라서 들었던 거죠.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도안이 답했습니다. 글로벌 진출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요. 한편 서유는 도안의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만 믿고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사업가로서의 직감으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안 씨, 다른 거래처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잖아요. 서윤이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비아 씨를 믿어요. 그분은 저를 속일 사람이 아니에요. 도안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글로벌 진출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놓치면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어요. 실비아는 계속해서 도안을 교묘하게 유혹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성공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어요. 마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도안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안 씨 같은 비전을 가진 사업가는 정말 드물어요. 실비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잡아야죠. 도안이 우쭐해하며 답했습니다. 실비아의 칭찬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희 본사 임원들도 도안 씨 같은 파트너를 원하고 있어요.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말이에요. 실비아가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비아는 절대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본사에서 내려야 하지만요. 대기업이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려요. 라는 말을 항상 덧붙였죠. 도안이 스스로 착각하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녀의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도안의 회사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확장된 설비를 가동하려면 더 많은 운영 자금이 필요했는데 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니 자금 압박이 심해졌어요.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공급업체에서도 외상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큰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니까요. 도안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핵심 직원들은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실비아는 계속해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도안 씨,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예요. 본사에서도 도안 씨 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도안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확실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해요. 다만 대기업이다 보니 결제 라인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실비아가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어느 날 도안은 실비아에게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실비아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사와 거래할 의향이 정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만 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실비아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결정 과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실비아는 또한 도안의 개인적인 면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안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이 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도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유는 요즘 사업 걱정 때문에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는데 실비아는 항상 격려해줬거든요. 도안은 점점 실비아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니까 더욱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정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비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무실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고 원자재 공급업체들도 외상 거래를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도안은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있던 마지막 적금까지 해지해서 회사에 투입했죠. 대표님,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파산 위기예요. 부사장이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실비아 씨가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라고 했어요. 도안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도안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도안 씨,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저희 본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침내 참을 수 없었던 도안이 실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실비아 씨,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그때 실비아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도안 씨, 제가 뭘 약속했나요? 저는 단지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는데요. 며칠 후 도안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실비아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도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래 검토 결과에 대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동안 기다려온 답변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어본 도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안 씨. 오랜 기간 검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사 사정으로 인해 거래 검토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실비아 최드림. 도안은 그 짧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모든 것을 걸고 기다렸는데 이런 간단한 메시지로 끝이라니.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직원들의 미래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도안이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오후 언론에서는 도안의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리한 설비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 사업가의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는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도안은 미친 듯이 실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 안내만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이메일도 읽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연락이 되지 않았죠. 참을 수 없었던 도안은 실비아가 자주 나타났던 호텔로 갔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레스토랑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지만 실비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비아 최라는 분 아세요? 한국계 미국인이고 여기 자주 오셨는데요. 키가 크고 단발머리에. 도안이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기억나지 않네요. 혹시 회원증이나 예약 기록이 있으실까요? 호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다닌 끝에 도안은 실비아가 묵었다던 호텔방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투숙객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프런트에서 확인해 보니 실비아 최라는 이름으로 투숙한 기록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안은 마지막으로 실비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일한다고 했던 회사 주소를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고 실비아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실비아 채라는 분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임원이라고 하던데요. 도안이 물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 회사에 없는데요. 혹시 다른 회사와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는 국내 회사고 해외 지사도 없어요. 리셉셔니스트가 의아해했습니다. 그제서야 도안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비아의 회사, 그녀의 신분, 심지어 이름까지도 모두 가짜였던 것이죠.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게 거짓말일 수 있단 말인가요? 화가 난 도안은 실비아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실비아 씨,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도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안 씨, 무슨 일이세요? 실비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뭔지 몰라요? 회사도 가짜, 신분도 가짜였잖아요.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였잖아요. 검토 결과가 좋지 않아서 거래를 중단한 것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실비아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도안은 그녀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가짜 회사, 가짜 신분으로 말이에요. 뭐가 가짜라는 거죠? 저는 실제로 사업을 검토했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포기한 것뿐이에요. 비즈니스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실비아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몇 시간 후 도안은 실비아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어요. 실비아는 예전과 달리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실비아 씨, 우린 뭐였지? 넌 날 믿게 했잖아. 우리 사이는 뭐였냐고. 도안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뭔데요? 저는 비즈니스 검토를 한 것이고 도안 씨는 사업 제안을 한 것이죠. 그게 다예요. 실비아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한 말들은 뭐였어요? 격려해주고 희망을 준 것들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도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이지 무조건 계약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실비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그때 실비아의 말투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억양과 어조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사기였다고.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사기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실비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이랑 변한 게 없군요. 돈 많은 여자라면 사족 못 쓰는 게 본성이지. 그 순간 실비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뭐라고 하셨죠? 돈 많은 여자 앞에서는 꼬리치고 가난한 여자는 버리는 게 당신 본성이라고요. 도안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실비아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미영이에요. 도안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이미영이에요. 당신의 전 부인이자 당신이 버린 여자. 실비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실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어디선가 본 것 같던 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도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은 많이 달라졌지만 자세히 보니 눈빛과 말투에서 아내였던 미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미영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련되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차가웠죠.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미영아, 정말 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한강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유감스럽게도 살아있어요. 미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살고 있고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말이에요. 도안은 순간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날 살려줘.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함께 할 수 있잖아.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대기업 부사장일 리 없어. 거짓말이고 사기야.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김밥 공장 아줌마가 어떻게 부사장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미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마음이죠. 며칠 후 법정에 섰습니다. 도안은 미영을 사기죄로 고소했거든요.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기만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고소 이유였습니다. 도안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영이 가짜 신분을 사용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니까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허위 신분으로 원고를 속여 거액의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비아 최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내세워 원고를 기만했습니다. 도안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인을 부르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증인, 법정에서 선서 후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JS 글로벌 그룹 사장 앤디안입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하고 품위 있는 남성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실비아 최는 우리 회사 부사장이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 임원입니다. 증거들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임원 인사기록, 위임장, 공문, 회의록, 급여 명세서, 심지어 미 국세청 신고 자료까지 모든 것이 실제였어요. 실비아 최가 정말로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완벽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신분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원고 측에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오히려 모든 신분이 실제로 확인됩니다. 검사가 답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사업 검토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기 아닙니까? 도안의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과 반드시 계약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서면 계약이나 확정적 약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검토 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명확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불충족. 피고인의 신분은 모두 실제이며 확정적 약속이나 계약 의무 위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손실은 본인의 성급한 투자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안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미영이 정말로 대기업 부사장이 되었고 자신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미영을 향해 도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사이가 뭐였는데 12년이 뭐였어? 미영이 천천히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요?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요. 새로운 여자와 사랑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죠. 3년 전 그 추운 겨울밤 한강 다리 위에 미영이 보였어요. 그녀는 난간에 서서 아래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바친 모든 것,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던 기억, 그리고 배신당한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게 끝인가? 미영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가는 순간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며 그녀를 끌어낸 사람, 바로 앤디 한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수부지를 조깅하다가 미영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구해낸 것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앤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침하며 깨어난 미영은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망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밤만 버텨보세요.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앤디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앤디는 미영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였고 한국의 아시아 지사를 설립하려던 참이었어요. 미영의 이야기를 들은 앤디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요. 12년간 사업을 함께 키운 경험도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도 있고요. 앤디가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미영은 앤디의 도움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마케팅, 국제 비즈니스, 영어까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며 자신을 완전히 바꿔나갔어요. 성형수술도 받고 스타일도 바꾸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앤디는 그런 미영의 노력을 믿고 투자했고 결국 그녀를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아 올라간 자리였어요.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시작해 진실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앤디는 미영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미영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법원 계단에서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앤디가 미영 곁에 나타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앤디가 미영에게 사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과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미영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작이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허무했어요. 며칠 후 도안의 회사 앞에는 채권단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바람에 찢겨 나부끼는 공고문이 그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배신이, 가장 놀라운 재생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17년간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이 차가운 이혼 통보로 끝났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강이 차가운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생명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